저는 지금 어프로치를 4개를 사용해요. 보통 선수들은 3개, 뭐 4개 이렇게들 쓰거든요. 거리에 따라서 이제 어프로치를 선택을 해서 쓰게 돼 있는데 보통 갖고 계신 어프로치는 피칭, A, 샌드 이렇게 3개잖아요. 이 3개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어프로치는 일단 첫 번째는 그린에 올려서 이제 핀에 가까이 붙이는 게 어프로치라고 하면 내가 일단 어느 정도 거리감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어떤 클럽을 쥐어도. 그죠? 그러니까 늘 연습을 시키는데 지금 저도 이 4개의 클럽이 뭔지 몰라. 근데 지금 하나는 피칭, 하나는 50도, 하나는 54도, 하나는 58도야. 왜냐면 채는 길이는 다 똑같아요. 로프트 각도만 다를 뿐이야. 탄도의 각이. 네. 그러니까 지금 아이언 같은 경우 로프트 각도도 다르고 길이도 0.5인치씩 다 길기 때문에 길고 짧기 때문에 이제 탄도와 이제 거리가 달라지는 건데 어프로치는 거의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밑에는 안 보고 뭐가 뭐인지 몰라. 근데 지금 아무거나 그냥 골라볼게요. 제가 잡은 채는 밑에를 안 봤으니까 뭔지 몰라. 근데 이 채를 가지고 10m. 이 정도 들면 내가 10m. 지금 탄도로 봤을 땐 피칭 같아요. 나 이 정도 들면 20m. 네? 지금 제가 쳤던 채는 50도네. 틀렸네. 그만큼 몰라요. 지금 뭘 잡았는지 모르지만 얘도 쳐보면 똑같이 짧은 거리지만 이만큼 치면 10m. 여기서 좀 더 치면 이렇게 치면 20m. 이게 피칭이겠네. 아까보다 탄도가 낮으니까. 그러네요. 얘는 지금 잡고 똑같이 치는데 얘도 이만큼 들면 10m. 여기서 그냥 내가 이만큼 들면 20m. 커. 이게 20. 그러니까 지금 10, 20, 30, 40을 계속 10, 20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어떤 채를 잡고도 10, 20, 30, 40, 50, 60 이 거리를 다 보낼 수 있어야 돼. 지금 이걸 잡고 예를 들어서 30. 이만큼 들면 30. 이만큼 되면 40. 내가 이만큼 되면 50. 이만큼 되면 60.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클럽마다. 갖고 있는 클럽의 S든 A든 P든 그걸로 다 갖고 거리를 어느 정도를 10부터 시작해서 다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탄도만 다를 뿐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10단위씩 끈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보면 제가 피칭을 120m 보거든요. 풀샷을 120을 봐. 110까지를 저는 50도로 110까지를 봐요. 4도로 쓰거든요. 50은 110까지 봐. 그럼 100m는 54도로 쳐요. 54도. 90m는 없어. 그러니까 58도를 가지고 80m까지 봐. 샌드로, 그러니까 샌드로 80m를 보고 전 A가 그러니까 두 개인 거지. 5450을 쓰는데 A를 가지고 80 이상부터 100까지를 쳐. 이해 가세요? 이게 거리를 보내야 되니까 클럽마다 다 이제 잘라서 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피칭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피칭을 가지고 120을 쳤을 때 풀샷이 120이래. 풀샷을 쳤을 때 120인데 예를 들어서 105m가 115m가 넘었어. 혹은 110m가 넘었어. 아까 110m는 제가 풀샷으로 쳤을 때가 50도로 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50도로 지형에 따라서 다르고 약간 바람이라는 게 있고 영향을 많으니까 내가 이걸 힘줘서 세게 때려야 112, 50도가 간다고 하면 110m가 나오면 저는 피칭으로 치죠. 한 클럽 길게. 그걸로 컨트롤을. 지금 어프로치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스윙은 지금 다 풀샷으로 풀스윙으로 공을 치잖아요. 근데 어프로치는 거리에 따라서 스윙 크기로 조절을 해서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처럼
10m는 내가 이만큼 되면 10m, 이만큼 되면 20m, 이만큼 되면 30m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제가 풀샷을 때렸을 때 110이 120이 피칭을 가지고 풀샷을 때렸을 때 120이 간다. 근데 지금 110m가 남았는데 50도를 갖고 풀샷을 때려도 되는데 풀샷으로 샌들 같은 것도 그러니까 어프로치로 우리가 풀샷을 안 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50도거든요. 이걸 힘줘서 때리다 보면 거리와 방향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확률이 떨어진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게 50도를 이렇게 서 있는 로프트 각도가 있는데 때릴 때 우리가 디로프트라고 해서 맞을 때는 훨씬 더 서서 맞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풀샷을 때리려고 힘을 주다 보면 오히려 역으로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서 누워서 맞는 경우들이 많지. 그러니까 샌들 갖고 풀샷을 때리면 공이 밑에서 쑥 빠져나, 우리가 그냥 밑둥가리 샷이라고 해서 밑으로 쑥 빠져갖고 툭 떠서 뚝 떨어져서 거리를 못 맞힐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 특히 샌드로 풀샷 때릴 때 혹은 잔디에 공이 떠 있을 때 그럼 밑으로 확 빠져버리니까 공이 떠서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딱딱하거나 뭐 그렇게 되면 탑핑도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클럽이 밑으로 쑥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걸 샌드를 잡았는데 샌드로 아까 풀샷을 한번 때려볼게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떠서 공이 여기 뚝 떨어져서 공이 안 가요. 때리는 순간부터 이 헤드가 이 로프트 각도를 조절을 못 하는 거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두어야 되는데 세게 때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까처럼 한 클럽을 길게 잡아서 이걸로 잡아서 지금 얘가 한 클럽이 짧으니까 이걸로 잡아서 아까처럼 요만큼 들면 아까처럼 80이 간다. 그러면 요만큼 들고 공을 쳐서 보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프로치는 거의 풀샷을 하지 않아요. 갈 수는 있는데 정확성이 떨어져. 그리고 로프트 각도가 누울수록 그러니까 9번 피칭, 쇼다이언 9번 그 다음에 어프로치 피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많이 누워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려올 때 다쳐 맞을 확률이 되게 많아요. 왼쪽으로 이렇게 감길 확률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감기기도 하고 밑에서 맞으니까 임팩트가 정확하게 로프트 각도 못 맞으니까 그래서 어프로치는 아까처럼 풀샷을 때렸을 때 거리는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이 정도 치면 간다라는 거리는 알고 있지만 그 거리에 맞게 이게 만약에 80이 제가 샌드를 80으로 쳐서 풀샷을 때리면 간다라고 했는데 약간 바람이나 뭔가 지형이 안 좋으면 한 클럽을 길게 잡아서 컨트롤해서 칠 수 있어야 돼요. 어프로치는. 일단 오늘도 그 연습을 할 건데 지금 오사도가 지금 갖고 계신 어프로치가 보통 5.2도거든요. 어프로치 웨지가 갖고 계신 것들이. 아니 52도. 로프트 각도. 그게 A. 피칭은 보통 46도, 48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품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쭉 아이언부터 1년번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보통 피칭이 46도에서 6도, 44도 뭐 이렇게 해서 세워놓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P를 나눴을 때 A를 50을 놓던가 52를 놓던가 하고 만약에 52도면 52도나 50도로 만들어 놓고 샌드를 56도로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채들이. 그러니까 그 사이가 갭이 차이가 6도 정도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걸 보면 이 로프트 각도가 지금 보면 우리가 기준을 놨을 때 솔 부분이 바닥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으면 왼쪽 정렬로 이렇게 놨을 때 이게 이 가게의 로프트 각도라면 지금 이게 누울수록 이제 샌드가 높이 뜨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슬수록 공이 굴러가는 거잖아요. 낮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그러면 탄도 조절을 만약에 지금 10m를 한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을 가운데다 놓고 10m를 하는데 나는 이거를 굴려서 보내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그러면 클럽을 바꿀 수도 있지만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A를 많이 쓰시잖아요. 샌드보다는 굴리려고 하면. 그럼 A를 갖고 굴리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공이치라고 그랬죠. 공이치를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공이 아까처럼 이거 기존에 가운데다 놓고 이 로프트 각도를 세웠는데
아, 나는 이거를 지금 이 탄도보다 좀 낮게 굴리고 싶어. 그럼 공을 오른쪽으로 옮기면 손위치는 똑같으니까 이 사선의 각이 커지면서 로프트 각도가 아까 이게 오사도가 한 50 정도로 이렇게 쓸 거 아니야, 피칭이나. 그러면 지금 맞을 때 탄도의 각이 낮을 거 아니냐고. 반대로 내가 이거를 공을 왼쪽에다 옮기면 손위치는 그대로 왼쪽에 두면 로프트 각도 이렇게 누울 거 아니냐고. 그죠? 그러면 이게 아까보단 탄도가 좀 뜨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나는 어떻게 치겠다라는 게 벌써 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서야 내가 이건 굴릴 거니까, 아, 얘는 이렇게 칠 거니까 공을 오른발에다 두고 체중을 왼쪽에다 두고 난 이걸 굴릴 거다. 이렇게 굴려서 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 나는 이걸 조금 요 앞에 뭐가 있으니까 프린지고 여기가 그린 시작이니까 한 5m 앞에 그린 시작이니까 얘는 약간 띄워야겠다 싶으면 공이치를 약간 왼쪽에다 놓고 똑같이 치면 공이 이렇게 떠서 많이 안 굴러가겠구나. 이거는 본인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공이치를 바꿔서 로프트 각도로 조절을 해서 탄도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게 이제 또 하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앞에서 보면 이게 로프트 각도를 공위치로 바꾸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헤드가 낮게 다니려면 이 라이각을 생각해 보세요. 라이각을. 헤드가 지금 제가 이걸 세울수록 이거를 지금 라이각을 세울수록 헤드는 바닥으로 낮게 다니게 되잖아. 이렇게. 그렇죠? 근데 헤드를 눕힐수록 얘는 손이 내려갈 눕고 얘를 눕히면 손이 내려가고 헤드가 이렇게 아까보다 가파라지니까 원이 가파르게 다니겠지. 이해 가세요? 여기 이해가? 지금 이 상태를 얘를 세워놓으면 헤드가 바닥에 이렇게 낮게 다니게 되고 내가 얘를 내리면 헤드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느낌. 이 두 가지를 응용을 같이 하는 거지. 아니요, 쓰러치진 않아요. 그냥 원이 가파라지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굴리려면 아까처럼 공이치를 오른발에다 놓고 공만 오른쪽에 놓고 얘를 내려버리면 지금처럼 치버리면 가파르게만 뒷땅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라이각을 같이 세워주면 가까이 서야겠죠. 이렇게. 네, 가까이 서고 공이치를 오른발 쪽에 놓고 똑같이 치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다라는 거지. 이 각을 같이 조절을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공을 띄우고 싶으면 공을 왼쪽에다 놓고 뒤를 내리면 헤드가 지금 이렇게 눕게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공이 잘 뜨겠죠. 지금 짧은 거리를 봤을 때 10m, 20m를 공을 아까처럼 놓고 공을 왼발에다 놓고 라이각을 내리면서 헤드를 살짝 이렇게 오픈 시켜 놓으면 지금 눕잖아. 이게 지금 오사도인데 이게 오사도인데 얘를 내렸더니 지금 거의 60도 가까이 눕잖아요. 일부러 얘를 이렇게 뒤집지 않아도 얘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데 얘를 내리면서 살짝 이렇게 놓으면 손위치는 가운데로 오고 헤드는 살짝 열리니까 그러니까 얘를 내렸으니까 좀 뒤로 가겠지. 아까 얘를 세웠으면 좀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얘를 내린 상태에서 스트로크는 똑같이 퍼트 한다고 생각해서 스트로크 똑같이 가면 공은 떠서 훨씬 부드럽게 안착이 된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벌써 그러면 설명드린 게 세 가지잖아요. 기본 어프로치, 굴리는 어프로치, 띄우는 어프로치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는 20m에서 30m 안쪽에서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거리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 어프로치처럼 거리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거리 조절 어느 정도 되면 그거를 탄도 조절을 해서 굴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어프로치는 지금 10m, 20m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몇 번 설명드렸는데 스탠스 넓이는 복숭아뼈의 이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넓혀요. 그러니까 너무 넓히면 중심점이 넓어지니까 미스샷이 나올 확률이 많으니까 얘를 줄여. 지금 이거는 체중 이동을 할 게 아니잖아. 짧은 거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를 이만큼을 줄여놓고 생각보다 왼발을 되게 많이 열어. 이쪽을. 이쪽 골반과 이쪽이 전체가 열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열어주라고. 왼발을. 이렇게 뒤로 빼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쪽을 열어. 왜냐하면 우리가 회전을 해버리면 몸이 돌아가니까 이쪽이 자연스럽게 열리겠지만 지금 이거는
우리가 회전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일부러 이쪽을 열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의 각보다 얘를 열어줌으로써 이 공간이 많이 생기는 거지, 이 구간이. 팔이 여기 빠져나갈 공간을.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섰다면 얘를 열어서 이걸 뒤로 빼면 공간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뒤로 빼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쪽을 살짝 열어주는 거, 이렇게 열어주고 있는 거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체중을 왼쪽에 7을 두는데 이때 7을 둘 때 머리가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태에서 체중만 살짝 이렇게 왼쪽에 두는 거지. 이렇게. 골반이 살짝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머리는 그 위치에 있고 그럼 몸이 살짝 이렇게 기울어지게 됐지. 이렇게 머리 위치는 되고. 스탠스 넓이, 체중. 이때는 계속 핸드 포워드는 손에 이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일부러 바운스로 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기본 어프로치는 손위치는 왼쪽에다 두고 공위치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공위치가 가운데인데 왼발을 열었더니 지금 공이 오른발에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체중도 왼쪽에 두는 거고. 그러니까 이 뒤를 보는 거지,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그럼 이게 사이가 왼쪽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셋업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 굴릴 거면 공기치를 조금 더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가까이 가서 쓰는 거고, 내가 이걸 띄울 거면 공기치를 왼쪽에다 두고 뒤로 가서 헤드를 살짝 이렇게 내리면서 스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 각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본은 지금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지금 옆으로 이쪽으로 치는 거니까 도망가지 말고. 이것 때문에 안 걸려. 탄도가 지금 안 올라가잖아. 공이치 가운데, 체중 왼쪽, 왼발 많이 오픈시키고 이렇게 놓고 지금 서 있어. 그럼 이때 지금 스트로크를 할 때 보시면 10m나 20m다 보면 똑같이 테이크백이 그대로 손목을 안 써지고 그대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양쪽이 1대1로 그대로. 그러니까 거의 이 트라이앵글, 이 삼각형만 움직인다는 느낌이지. 이렇게 체중을 왼쪽에다 두고. 지금 이따 안보 설명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체중이 왼쪽에 있어. 그대로 지금 내려놨지? 그대로. 지금 이런 모양이지. 어프로치 모양이. 핸드폰들을 너무 밖으로 내밀면 안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똑같이 두는 거지. 그냥 살짝. 이쪽을 내민다라고 해버리면, 손을 내밀면 로프트 각도가 너무 서버리면 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공을 아까처럼 가운데 공을 똑바로 해라, 똑바로. 공을 지금 우리가 솔 부분을 놨을 때 이 바닥이 솔이거든요. 솔 부분을 놨을 때 몸 바깥에까지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솔 부분이 떠요. 그럼 이 리딩 엣지만 단다고. 그러면 공이 찍혀 맞거나 뒷땅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면을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아까처럼 이 상태에서 얘를 손을 내밀면 지금 뒤가 뜨잖아. 그러니까 얘를 너무 내밀고 이렇게 쳐버리면 원이 여기서 박혀버리는 상황이 오니까. 그러니까 얘를 내밀면 안 되지. 그 이 안에서 솔 부분이 자연스럽게 닿게 이렇게 놔야죠. 무슨 얘기 가시죠? 자,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 삼각형이 손목이 돌아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그대로 나가준다라는 이게 일단 기본 어프로치예요. 근데 지금 옆에서 보면 이게 제일 안 되는데 20m를 할 경우에 지금 뒤에 있는 노란 선이 내 손이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테이크백을 빼보면 예를 들어 이게 10이래. 예를 들어 이게 20이래. 그러면 지금 보시면 테이크어웨이까지 내 허리 높이까지 왔을 때 손은 항상, 아니, 헤드는 항상 내 손 앞에 있거나 항상 손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때 빼보면, 왜냐면 스윙이 더 커지면 점점점 손이 내 몸 옆에까지는 오거나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앞에 있어야 되는데, 테이크백을 빼보면 대부분 어프로치 할 때 특히 더 그런데 헤드가 손보다 뒤로 가요. 지금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생크라는 것들이 제일 많이 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여기서 그대로 손목을 안 돌리고 잡아 당겨버리면 이 넥 부분이 헤드 쪽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이게 뒤로 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하려면 헤드가 앞으로 오려면 손을 조작해서 얘를 닫다 보니까 안쪽에 맞을 확률들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절대 여기서 테이크백을 뺐을 땐 헤드가 내 손보다 뒤로 가면 안 돼. 근데 대부분 여기서 가면
짧은 거리 하는데 지금 잘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죠. 그럼 지금 보시면 손목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헤드가 내 뒤로 가면. 만약에 안 돌리고 들어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안 돌리고 들으면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헤드가 뒤로 가면 손으로 감아서 얘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어프로치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지. 항상 손보다 헤드는 내 앞에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가 10이야, 20이야, 30이야. 지금 거의 내 옆에나 앞에 있잖아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그대로 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면 채가 자꾸 헤드보다 내 뒤로 그러면 지금 컨트롤 할 때 40m나 이런 거 할 때 감아치거나 아니면 내치면 생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프로치기 때문에 이 각이 아까처럼 라이 각이 이게 고유의 각이라면 이 상태에서 원이 지금 아까 이 얘기했죠. 이 제일 짧고 퍼터보다는 길지만 짧고 가까이 있어서 얘가 이제 가파르게 서 있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지금 이 훌라후프대로 따라 움직여봐. 그럼 지금 헤드는 여기서 보면 다시 제가 일단 손을 놔볼게요. 이 손의 위치가 그대로 반대에 빼봐. 그러면 지금 손이 이 훌라후프대로 따라오면 헤드는 내 앞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보다 헤드가 뒤로 가버린다고 생각해보라고. 그 원이 지금 이게 헤드가 그리는 원이라면 헤드가 이렇게 가파르게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면 여기서 만약에 나오려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나가거나 아니면 얘를 뒤집어서 들어와야 되니까 헤드가 지금 어떻게 들어오냐면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엎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 20m 거리다. 그럼 지금 이게 30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럼 이 손 위치를 잘 보세요. 그대로 올라가면 이대로 타러 올라가니까 헤드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기 눈으로 보이세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들을 때 아이언이나 드라이버처럼 여기서 자꾸 이쪽으로 자꾸 뒤르려고 한다고, 뒤집어지려고. 이 차이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오늘 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가시죠.